안녕하세요. 저 정신건강학과 아사청소년 정신발달센터 김상엽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동발달증진센터 팀장 전유림입니다. 요즘에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그 우영우 변호사 나와가지고 우리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있지만 또 신문에 우리가 계속 나는 게 발달 장애인의 어려움들, 가족들의 어려움들, 발달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했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가까운 이웃에서도 이 발달 장애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만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찌 보면 부산 시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달장애 증진센터를 우리가 개설을 했었고, 네. 또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 사회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먼저 저희 운종합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운종합병원 발달장애 거점병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린다면 저희 기관은 발달장애인들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돕기 위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행동발달증진센터 안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운종합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중재 방법들을 기반으로 한 전문 인력들이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응용행동 분석들의 전문가, 또 전문의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통합적으로 중재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삶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발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과나 외과처럼 우리가 의사 단독으로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상의 어려움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팀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라는 것은 생애 초기부터, 즉 우리가 임신 전에 내가 발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유전적이라든지 어떤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산모한테서의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제 태어날 때의 어떤 출산 전후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의 발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에는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어떤 학습 능력의 어려움이 있는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상호 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많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언어장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성마비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발달성 협음장애처럼 신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처럼 신체나 인지나 어떤 사회성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들을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가 있는 이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전만 해도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태어가 나고 나서 환경이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생기는 병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70년대 전만 해도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으면 부모들을 상당히 많이 자책했습니다. 부모들이 좀 냉정하고 아이를 잘 못 돌보고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자책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자신들이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한테 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건데 하는 이런 식의 자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때문에 상당한 어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 자폐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예를 쉽게 든다면 우영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행동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힘들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계단으로 아니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둔감화 시켜줄지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지에 대한 중재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NPDC라고 하는 미국 기관에서 인정한 에비던스 베이스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둔감화 접근 방법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시각적 스케줄을 활용해서 다음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해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언어적인 소통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시각적인 단서나 아니면 그림 카드를 활용한 방법들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뭔가 적응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접해줄 수 있는 중재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착싹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조기 아이들부터 학령기, 중장기 아이들까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 맞게 전 발달적인 영역들 안에서 이렇게 에비던스 베이스로 하는 EBP를 통한 중재 방법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특히 발달장애는 이게 생애 초기부터 벌써 생기기 때문에 어떤 뇌의 발달이 가장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발달이 보통 만 6세까지가 거의 90%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어떤 치료를 해줄 때 가장 예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만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리고 이 조기 치료는 방금 우리 전유님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 맞게끔 개별화된 교육을 우리가 팀워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전문가에서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원종합병원 발달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아이들의 뿐만 아니고 가족들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발달장애 자체는 지적장애도 그렇고 자폐성장애도 그렇고 언어장애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한 20% 정도 이상 아이들의 초기에는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부터 그리고 이게 많은 경우에는 아주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장애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부터 이 아이들이 학생 어떤 그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에 관계되는 시기뿐만 아니고 졸업하고 나서의 성인기의 재활까지
때까지 우리가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될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 증진 센터에서는 가장 조기에서부터 그리고 점차적으로 학령기 아이들 그리고 성인기에 있어서의 직업 재활이라든지 잘 이렇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치료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많은 아이들 생애 초기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그런 전 일생에 걸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합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이슈가 되면서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많은 관심들도 중요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좋은 그리고 저희가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대해 주시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들을 저희가 조금씩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적인 행동들이나 아니면 무서울 때 나오는 행동들 안에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같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본인의 생활에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발달장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애 초기부터의 장애입니다. 일생 동안의 장애고 개인의 장애고 그다음에 가정의 전체의 장애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고 어찌 보면 국가의 어려움, 그 국가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도와준다면 지금 우리 발달 증진센터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이제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발달 장애인들 이해하고 도와주신다면 이 어려움들이 훨씬 줄어들 거고 이분들이 훨씬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발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발달 증진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